교재들 다 받으셨죠? 자, 교재를 좀 피고 제가 이제 일단 이 교재 사용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안 본 것 대신에 앞 시간에 좀 이래저래 설명할 게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이제 그 뭐 방학 클리닉이나 이런 것도 제가 또 스케줄이랑 이제 다 짜왔으니까 그것도 좀 안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재는 저희가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학원에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교재인데요. 이제 지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문이 20몇 지문 정도 많고 27지문 정도를 해갖고 요거를 이제 2달, 그러니까 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교재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만들었습니다. 3월에는 이제 새 교재를 나눠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문을 저희가 특별히 이제 선별을 해갖고 이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문제는 그대로 내거나 이렇게 한 겁니다. 최근 한 4개년 정도의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고심해서 선별을 해갖고 지문 변형을 좀 해서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교재의 특성상 저희가 선별해서 이제 만든 지문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존 그 정규반에서 듣던 수특 수업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문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이 지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업 시간에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전달드리고요. 일단 이 교재 구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이제 독후감 4.0 트렁크 교재는 이제 대부분 대입학에 관련된 걸로 넣었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20번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장, 뭐 요지, 제목, 주제, 그리고 함축 의미 추론 21번 문제 이런 거와 같은 걸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버전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좀 굵게 표시되어 있는 문장이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그래서 그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핵심 구문에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핵심 구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이 녀석을 보고 단순히 이제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제나 이런 내용 파악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보자면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제 제가 따로 모아놨고요. 이 단어를 미리 말할게요. 이 단어를 시험 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단어장 뽑아왔어요. 아니요, 정규 단어도 보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수업 시간. 통과 못하면 재시험입니다. 다음 날 일찍 와서 재시험을 볼 거예요. 다음 시간,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한 30분 일찍 와서 재시험 볼 겁니다. 통과할 때까지 무한 재시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험을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선지 분석 해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를 여러분이 해석해서 작성하면 되는 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부분, 윗부분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반성 노트라고 이제 쓰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정답의 판단 근거와 개선할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개선할 부분은 여러분이 숙제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참고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거나 또는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숙제에서 얘랑 얘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필기할 내용을 여기다가 좀 작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은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겠고, 나머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이 빈칸을 이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정답을 1번으로 골랐다, 그럼 이제 왜 1번으로 골랐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여러분이 간략하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도 보시면 풀이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 난이도와 내용 파악 난이도를 이제 나눠놨어요. 이거는 저마다 체감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번역 난이도라는 건 결국에는 영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냥 구문독해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내용 파악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여러분이 느끼는 쉬움, 보통, 어려움을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책에서 지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개선할 부분과 수업 필기 핵심사항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시사항들을 여러분이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뒷페이지까지요. 뒷페이지는 여기는 구문분석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구문분석하고 그리고 아래에다가 해석을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끝은 아니고요. 책에 없는 부분을 저는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책에 없는 부분은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글의 소재,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소재를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숙제를 내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 교재 사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익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내신 시험을 치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단순한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외우면은 풀 수 있거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고1 때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영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거는요 아주 단순해지거든요. 아주 단순해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휘예요. 어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용 파악 능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특히 고3 이제 내신 시험이든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둘 다 어휘가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런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비중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법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몇 분들한테는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대진고 같은 경우는 원래 어법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 코시국 이후로 학생들의 학습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변별을 하기 쉬운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제 주역고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가 보통 4-5문제 이 정도 나오고 대진고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이제 대진고 3학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진고 시험을 봤을 때 80점 중반 정도가 나왔고요. 그때도 어법 문제가 4문제가량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시험에서 어법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그러면은 준 만큼 다른 문제가 나왔겠죠. 다른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 전부 다 내용 파악과 어휘에 관련된 걸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고3은 말할 것도 없죠. 고3은 심지어 어법 문제를 아예 안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문제도.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서술형은 전부 다 대진고가 지금 현재 고3 올라간 친구가 고1일 때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봤을 때요. 그때 대부분 단순 영작이 좀 많았어요. 한글 주고 영작하기 아니면 뭐 빈칸 주고 영작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거든요. 근데 2학년 되자마자 서술형 6문제 중에 3문제를 요약으로 냈습니다. 그렇게 출제했어요.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생략을 할게요. 어찌됐든 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시험 문제 변별을 할 때는 내용 파악에 관련된 거 대표적인 게 요약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로 변별한다 라는 겁니다. 내신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은 이제 이 내용을 학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 어휘예요. 어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 파악이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내신과 수능 둘 다 상관이 있습니다. 둘 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내신 성적을 잘 받고 싶다 또는 수능 성적을 잘 받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거는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어휘와 내용 파악 능력에 관련된 거에 좀 집중해서 요 교재를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구조독해 같은 거를 일단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자습서를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독해를 여러분께서 익힐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여러분이 구조독해를 다 익힐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뭔데? 얘가 왜 주제인데? 이 정도만 저는 파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어의 절대량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이렇게 뽑아 놓은 거고요. 매번마다 시험을 볼 거고 참고로 단어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단어 어디 볼 거다라고 이제 제가 공지를 할 거니까 그 공지를 하면서 이 단어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받는 것만 외워 오시면 됩니다. 매번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봤고 이 이제 지문을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거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번 방학 때 클리닉 할 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교재입니다. 요 교재예요. 겁나 두꺼워 보이죠? 아니요. 해설지가 이만해요. 해설지 두께가 이렇습니다. 해설지가 엄청 두껍죠. 실제로는 지금 이 두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여러분이 좀 준비해 주시는데 서술형 기출 넘버원 어드밴스드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이미 다 짜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할 겁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어요. 대신에 제가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온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는 빼줬습니다. 박수가 너무 웃기다. 설 연휴 3일은 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따가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OEMR원 거를 따로 써놨는데 잠시만. 여기 있다. 자, 요 교재인데요. 일단 요 교재 구성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겠죠. 이 교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개 파트. 잠시만요. 그렇게 잘 안 보이려나?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형 유형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유형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고난도 영작 및 실전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난도 영작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는 실제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이 이렇게 출제한 뭐 요약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법상 어색한 거 찾아 고쳐라 이런 문제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술형 지필평가라고 해갖고 총 22회치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2쪽짜리 책인데요. 아니 왜? 자, 이 교재를요, 여러분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2, 3가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은 문제 풀이는 몇 개 없어요. 한 3문제밖에 없어. 문제 풀이는 몇 개 없는데 이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론 내용.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 파트야. 그래서 문제가 하나, 둘, 3개밖에 없거든. 여기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유형을 이렇게 접근해라라는 그 설명이에요. 설명.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 1 부분을 하실 때는요, 문제가 적잖아. 대신에 이 어떤 유형별 접근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해설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최소 3회 정독해야 됩니다.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학습 방법 첫 번째, 각 파트별 내용을 정독하고요. 최소 3번. 이거는 파트 1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데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 피드백을 작성해 놔야 됩니다. 작성해 놔야 돼요. 안 쓰면 내가 모르잖아. 그렇죠? 반드시 작성을 해놔야 되고요. 뭐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틀렸는지 그런 거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면 돼요. 세 번째, 뭐 유형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답지나 해설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또는 답지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썼어. 그럼 내 답은 혹시 정답이 안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제가 따로 검사받는 날을 이제 써놨거든요. 그 검사받는 날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진 찍어서 전송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스케줄을 그냥 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가 스케줄을 짠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밀리면 답 없습니다. 승호 경험해봐서 알지? 한 번 밀리면 답 없어요. 하루 밀리잖아요. 그럼 이거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서술형 유형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 파트는 반드시 최소 3회 정독해야 된다. 방금 전에 한 얘기죠. 두 번째, 해설지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금 전에 말한 겁니다.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서 하세요. 미리 하지도 말고요. 밀리지도 말라는 소리입니다. 한 번 밀리면 뭐야? 답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스케줄에 맞춰서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근데 내가 야 가족 여행 갈 때도 이거 들고 가서 풀어 이러면 내가 너무 매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할게. 대신에 여러분 미리 계획된 일정이 있으면요 미리 하세요. 그때는 미리 하세요. 알겠죠? 갔다 와서 하지 마세요. 갔다 와서 하면요 역시나 답 없습니다. 알겠죠? 자, 스케줄표에 검사하는 날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주 수요일 검사할 겁니다. 매주 수요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날에는요 반드시 교재를 챙겨 오셔야 됩니다. 안 갖고 오면 집에 가서 가져오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교재를 챙겨 오시고 만약에 내가 까먹고 안 갖고 올 것 같다 자신 없으면요 그냥 책 들고 다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스케줄은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전부 다 페이지 이렇게 쫙 짜갖고 시작일이 1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짜가 2월 21일이에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 거의 방학 끝나는 기간까지가 되겠고요. 최종 검사는 2월 23일 날 수요일 날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7시 반에 오잖아요. 여러분이 와갖고 이제 뭐 숙제 검사하고 데일리 테스트하고 단어 시험 보고 이러잖아요. 제가 다행히도 그 시간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습실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직접 들어가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는데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혹시? 없죠? 질문할 게 뭐 있어? 다 써놨는데. 네. 이거 그대로 여러분 단톡방에 전송, 지금 보낼게요.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 어디냐? 여기다. 네, 저희만 하는 거예요. 고2 알바만 할 겁니다. 뜨반 거예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하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교재를 할 거고 이 교재를 하는 당위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니네가 서술형에서 조지니까 그렇죠. 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술형 조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조지지 말라고. 됐죠? 자, 그러면은 전달할 거는 다 전달한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잡서를 따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잡서상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4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만 아마 했을 거고 아래 나와 있는 뭐 중심 내용 파악이나 뭐 선지 해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좀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죠. 1번 문제부터.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항상 글을 읽을 때 첫 문장 있죠. 첫 문장. 첫 문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소재를 제시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대부분 첫 문장은 이 글의 소재, 즉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의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문장에 여러분이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풀이 권장 시간이 1분 30초죠. 근데 1분 30초 만에 이 모든 거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우리가 힘 줘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간단하게 건너뛰어도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은 대충 읽어도 되느냐? 아주 심플해. 주제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소재를 제시하는 것 여기는 여러분이 힘 줘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키워드만 찾는 식으로 보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1분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분 안에도.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그게 적응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디가 주제인지 어디가 소재를 제시하는 건지 아직 여러분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문장에는 대부분 소재를 제시합니다. 첫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이 소재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소재가 마우스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트북을 쓸 때도 마우스를 쓴다. 이러면서 나왔어. 그럼 일단은 뭐 마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우스라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이러면서 나왔어. 그러면은 이 글은 마우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우스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온 문장 여기가 바로 뭐야? 주제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글의 초반부를 보고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소재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뭔 얘기하려는 건데 그거에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 바로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The competitive arena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딱 봐도 뭔가 경기장, 경쟁 일단 넘어가 볼게요. As by its very nature 원래 difficult 어렵답니다. 그리고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고요. and uncontrollable 통제할 수가 없대요. 경기장은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이 글의 소재는 뭔진 모르겠지만 경쟁, 경기장 일단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 경기장이 뭐다?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야 경기가 일어나는 곳이 경기장 아니야. 근데 그 경기에서 뭔가 예측이 안 된대요.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하대. 그러면은 결국엔 이건 무슨 말이냐? 얘네가 변수가 많다라고 봐도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 스포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얘네가 이긴다라는 건 없잖아요. 스포츠 세계에서는요. 언제나 변수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간 뭔가 경쟁, 경기장, 경기하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Despite their best effort. 자,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thletes, 이제 운동 선수들은요, can never prepare for every eventuality. 그러면 모든 그런 이제 만일의 사태,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결코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태냐면 that may occur, 일어날 수도 있는 사태예요. in competition, 경쟁 중이에요. 자, 또는 control everything,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인데 여기에서의 control과 앞에 나와 있는 prepare가 병렬 구조예요. 동사 1번, 동사 2번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돼. everything, 마찬가지로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없는데 어떤 모든 것이냐? may influence their performances,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장은 뭐냐? 첫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하대, 즉 변수가 많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수를 좀 줄이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서 이제 그 단골 중 하나가 이제 그 양궁이잖아, 양궁.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뭐 훈련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실내에서 이 창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는데 한 요만큼 열어놓는데 요만큼 열어놓고 관역이 저기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막 뭐 연습하고 밖에는 막 강풍기 막 겁나 설치해놓고 막 이러면서 막 연습을 한대요, 양궁 선수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연습하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는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궁 그 뭐 결승전이야 예를 들어. 근데 그날 우박이 내려. 그럼 우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걸 뭐 어떻게 평상시에 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걸 100%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연습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문장을 보면은요, 루틴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루틴이라는 건 처음 등장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앞부분 도입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야? 경기는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변수가 많으니까 어떻다는 거야? 개인의 통제로는 안 된다. 개인이 전부 다 통제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루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게. 루틴이 구조를 제공한대요. 어떤 구조냐면 within which to prepare for performance. 그 안에서 여기서 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structure를 가리키는 건데, 얘들아 내가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이렇게 뭐 꾸며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해석을 할 때 그냥 계속적 용법이라 생각하고 해석했으면 좋겠어. 계속적 용법이라 생각하고 항상. 그러면 결국 여기서 위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스트럭처를 대신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그리고만 추가하면 돼. 그럼 그리고 그 구조 내에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원래. 알겠니? 이렇게 하자고. 자, 루틴은 어떤 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구조 내에서 연습한대요. 뭐를? 그 어떤 퍼포먼스를요. 말 그대로 경기력이겠죠. 경기력, 성과를 연습한답니다. 그리고 flexibility, 유연성을 역시나 또 제공한다요. 여기서 얘가 목적어 1번이고 여기 flexibility가 목적어 2번입니다. 유연성을 제공해준대. 어떤 유연성이냐? To adjust to the uncertain nature of competition.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에 불확실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답니다. 자, 내용의 흐름을 보죠. 도입부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다? 경기 상황은 변수가 많아요. 이거죠? 다시 한번 써보자면 경기 상황은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선수들은 전부 다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었죠. 다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미리 말하면 여기가 주제거든요. 왜 주제냐면은 처음 등장한 단어 루틴이란 단어가 나왔어. 루틴. 근데 이 루틴이 뭘 제공해 준대? 뭔가 그 성과를 잘 내도록 연습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준대. 그리고 루틴이 유연성을 제공해 준대. 어떤 유연성이야? 그 경쟁의 불확실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은 루틴을 통해 변수를 낮출 수 있다는 거겠네요. 결국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기 상황의 루틴을 이렇게 이런저런 루틴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루틴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그 경기력을 준비하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유연성을 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거를 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루틴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주제라는 거를 더 확실시 하려면 뒷내용을 봐야 됩니다. 뒷내용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왜 루틴을 통해서 변수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 부연 설명이 나오면 여기가 확실히 주제문이라는 게 확정되는 거죠. 자, 뒷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나요?
자, 이어서 보시면 because routines are not inviolate. 자, 루틴이라는 건 어길 수 없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not이 나왔고 but rather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ot a verbi야, not a ver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not a verb 구조는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잖아. 아까 우리 그 교재 보면 뒷페이지에 핵심 구문으로 나와 있는데 not a verb 구조에서는 B 내용이 중요한 거야. B 내용. 알겠죠? 요 내용.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루틴은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애슬리트들이 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 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긍정적인 표현이 루틴이고요. 부정적인 표현이 징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루틴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 루틴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라는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되게 막연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야 여기를 이제 아까 내가 스케줄링 해준 것처럼 이날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를 어떻게 공부하고 이날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루틴이라는 건. 그러니까 습관화를 하면은 이 얘네들이 이 습관대로만 따르면 된다라는 일종의 가이드인 셈이잖아요. 루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만 하면은 최소 평타는 칠 수 있다는 어떤 지침서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그럼 매뉴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루틴이라는 건 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또한 be readily altered 된답니다. 쉽게 변경될 수 있대요. To fit the demands. 어떤 요구에 맞추도록요. 어떤 요구냐? Of a unique or unexpected competitive environment. 뭔가 독특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쟁적 환경의 요구에 맞추도록 쉽게 변경될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루틴을 통해 변수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럼 왜 변수를 낮출 수 있느냐? 루틴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지침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해라 라는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녀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틴이 여러 개 있다면은 그러면은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루틴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드는 거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막 창문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쏘는 연습하고 비 오는 상황에서 쏘는 거 연습하고 바람 겁나 부는 상황에서 연습하고 이게 뭐야?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쐈었지.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겠죠. 금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루틴을 통해서 변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 뭔 말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루틴을 통해서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앞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주제였구나 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Unforeseen changes in the competitive setting. 그럼 경기 환경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화. 그 예상치 못한 변화가 뭐냐? 날씨나 예상치 못한 상대나 아니면 늦은 도착이야. 뭐 지각했어. 아니면 불충분한 뭐 이제 워밍업 할 만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부서지고 뭔가 없어져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됐어? 이런 것들이 뭐야? 다 변수야, 변수.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래요. 그럼 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can have a disturbing and disruptive effect. 뭔가 좀 방해를 주거나 뭔가 역시나 방해를 하는 해로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원래는 이 선수들한테 뭐에 있어서 경기 전에 경기하러 딱 왔어. 딱 왔는데 뭔가 다 개판이야. 뭐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우리는 상대가 저렇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연습 이런 이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걸 했는데 막 이상한 애 나오고 막 굉장히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즉, 요 예시는요. 루틴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보통 수행을 한대요. Below expectations, 기대 이하의
어떤 성과를 내게 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 뒷내용에 they're un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그들이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발생에 대해서요. 이러한 발생이란 건 이러한 변수겠죠. 이 변수에 대해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루틴이 없으니까. 한 가지로만 한 거야. 한 가지로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예상 못했는데 저건 또 저렇게 예상 못했는데 그럼 이제 평상시에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또는 become settled mentally.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어떤 이제 unsettled, 그러니까 뭔가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막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기부여를 잃는다거나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막 정신산만해진다거나 또는 뭐 불안감을 경험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루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됐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 결국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수들은요. 뭔가 잘 구성되어 있지만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래요. 됐어? 그럼 결국에 지금 주어 부분을 잘 보세요. 주어를 보면은 어쨌든 루틴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루틴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지금 계속 좋다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응이 잘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뒷내용도 뭐가 나와야 돼? Will be better able to라고 좋은 말 나왔죠? 더 잘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keep calm, 뭔가 이제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된답니다. 마지막에서 사실상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 주제를 재진수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은 루틴을 통해서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러면 루틴을 통해서 변수를 낮춘다라는 말이 맨 처음에 어디에 나왔었다? 지금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굵게 나와 있는 문장. 이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 글에서는 초반에 소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 라는 거를 제시를 했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가지면 된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은 무조건 루틴에 대한, 루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루틴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1, 2, 3, 4, 5 중에 일단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렇죠. 1번이 됩니다. The necessity of flexible routines for athletes. 운동선수를 위한 유연한 루틴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제문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서, 즉 정답의 판단인 거는 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경기 상황에서 변수가 많아. 이거죠, 이거. 경기 상황에서 변수가 많아. 근데 루틴을 통해 변수를 낮출 수 있어. 이거지. 됐어? 이거야. 이게 정답의 판단 근거라고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어? 초반부에 나와 있었어요. 초반부. 초반 세 문장에 이 내용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단축하는 법.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초반부에는 힘주고 읽었거든. 여기까지는 되게 빡빡하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결국에 경기장에선 변수가 많구나, 경기 상황에서 변수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했구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루틴을 통해서 이 변수를 낮출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럼 결국에 운동선수들은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겠네? 까지 파악했다?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사실 여기까지 읽었으면요,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냥 1번 바로 답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게 위험해요. 뒤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읽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요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루틴을 통해 운동선수들이 뭔가 이 변수를 낮출 수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는 어떻게 빠르게 대충 개괄적으로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쉽게 뭔가 대처할 수 있답니다. 어떻다면요? 여기 루틴이라는 게 가이드를 제공해 주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 주어 부분 나왔어요. 주어 동사만 잘 봐도 되거든 사실. 나머지 다 버리고. 그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뭔가 방해할 수 있구나. 근데 또 주어 부분을 보면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제대로 못하겠네. 그러니까 루틴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키워드만을 통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면은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주제를 잡고 난 다음에. 됐죠? 자, 그러면은 하단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여기를 여기는 건너뛸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숙제로 제가 내줄 테니까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 선지 분석 해석 부분도 여러분이 추가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뒷페이지에 뭐 구문 분석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페이지 2번 볼 건데 좀 쉬어갈까? 네, 좀 쉬어봐요. 네. 김건조 성공했어? 여기서 주연력 모사 쌤이야. 아 진짜 대박. 지웠어 그거? 아니 그게 있었지 진짜? 원래 맞아, 교통사고. 나가졌어? 뭐하러 간 거야? 나 한참 먼저. 잘 봐? 잘 봐? 역겹긴 하다. 역겹다. 열치. 학점만 없어. 운동 마냥. 11주 사람 11주 다녔다. 진짜로? 근데 나 한쪽 진짜 얘네 아버지 인터스쿨 여기 있다가 이따가 나중에 잘 지나지 말아요. 시간에서 먹을래? 고등학생 먹을래? 내일부터 내일 먹어. 우리 그거 너무 즐겨. 아 그냥 하라고 했던 거죠? 어차피 모래기를 저렇게 신경이 떨어지는 거야. 얘네 등급 날아간다. 나 지학 때 대지금 추천해줬어. 너 그렇구나. 아, 근데? 응. 이거 에드쌤이 국민과랑 그거 위한 배운지 안 돼? 나도 벌써 해가 아 잠깐만 나 2월 11일에 했는데 없어지려고? 설날에 내일 몇 시에 오냐? 나 9시부터 10시인데 왜? 심지어 내일 왜 와? 아니 제일 밤에 하다가 중단했어. 나가? 아침 자습을 설마 올라가지 않겠지? 아침 자습 나 아침 자습 올 수가 없어. 자연이 참 갖고 싶어. 나도 화목주구나. 나 그럼 해야지. 하주 얼마 들었는데? 나 말할 때 가만히 있어.
인천 쌍세자가 노이즈 이유가 10시 15분에 무조건 2월달 탈출한다. 너 근데 백신 안 맞아도 이제 하고 약간 무조건 뺀다. 미친놈이야. 무조건 도망간다. 다 다녀. 아니 이거 아니 기억 얼굴이 샀거든? 궁금한데 나 아니 근데 너무 들어갈 게 누구랑 없어 사귀? 이렇게 매서해 지금 신발이야. 원래 좋아했냐? 너만 싫어하는데. 아? 너만 싫다. 진짜 나가 앞에 그 일부 그런 시끄러운 일주일에 내시라는 거지. 공부 잘해? 평판 씨는 한 3등급 문제는 저번에 막 애들이 등급 낮췄다고 이런 애들이 와, 개방한 잘 진짜 지었지. 치라고 한타라고 해주는 거가 우리가 3대 그때 근데 개벌이라고 뭐지? 했거든. 개벌에 나 죽으라고 했거든. 맞아. 이상아 너의 형 12는 정규권을 휩쓸고 다녔어. 니 모르잖아. 그 신경 옮겼다냐. 어? 옮겼다냐. 모르잖아. 신경 김치 너무 그거. 말할 게 없는데? 아 이제 뭐? 너의 김치. 아 그런 거 없었어? 네. 뭐야? 얼마나 응? 금방이야. 얼마나 오래 봐서 넘보다는 게 이긴 거잖아. 뭔데? 잘하는 애가 아니었다. 나 못 가. 나랑 야, 너 오늘 넘어졌거든? 네. 야, 내가 오늘 일레클 타봤는데 일레클 진짜 개 갑자기 이상한 일레클 걸린 거예요. 일레클 탔는데 아니 탔는데 진짜 바보가 놀러던 거야 탈 때마다. 그리고 바로 떨어지면 나 혼자 갑자기 브레이크 했는데 그 전속대가 지금 떨어졌어. 박은이 밑으로 타다가 멈추고 튀었어. 아 진짜로? 아 미친. 끝나서 쉬는 시간. 자, 두 번째 간다. 자, 2번 단몇 번입니까? 이번 반 몇 번이냐고요? 네. 이따 말해줄게. 어차피 할 건데 뭐. 읽어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지문이 꽤 어려웠거든요. 이게 2번이.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목부터 벌써 소셜미디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소셜미디어 관련된 놈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소셜미디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연결할 가능성이랍니다. 자,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뭘 통해서냐?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정보 플랫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 글 읽을 때 이렇게 대시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다 부연 설명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소셜미디어만 해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간 사람들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 그 대표가 소셜미디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소셜미디어는 may seem like 뭐처럼 보일 수 있냐? 어떤 도구로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tolerance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관용. 근데 니네가 관용하면 뭔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tolerance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알려줄게요. 보통 이제 사전 검색하면 관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 tolerance가 의미하는 거는 인내 아니면은 관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의미가 좀 다르죠. 인내 또는 관대함. 그래서 이쪽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에서는 관대함의 의미에 가까워요. 관대함. 알겠죠?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해석해보죠.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관대함을 위한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이 말도 잘 파악이 안 되죠? 일단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기술은 가능하게 해주거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참여하도록 뭐에? 세상에요.
beyond their own. 그러니까 그들 자신에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 바깥쪽. 내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울타리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저기 멀리. 이쪽 팔이 안 올라간다. 미안해. 자, 그래서 저기 멀리까지 세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좀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이런 소셜미디어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가 관대함의 도구로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첫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SNS는 관대함을 위한 도구래요. 근데 여기에서 관대함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왜 관대함이라는 말을 쓴 거냐면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한 7, 8살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세계화가 좀 덜 된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막 1995년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길 가다가 외국인 만나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막 그랬었어 그때. 막 저기 뭐야 저 코쟁이들 왔다 막 물론 코쟁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신기했었던.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 그냥 몇 초 그냥 검색만 하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SNS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가능해졌냐면요. 세계화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이게 가능해진 거야. 근데 세계화가 가능해졌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타 문화에 대한 접촉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세계화가 가능해졌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럼 타 문화를 많이 접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지들이 하던 대로 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왜 저래? 저 코쟁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물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잖아. 왜? 타 문화를 우리도 많이 겪어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저 사람들 문화는 저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데? 관대해지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빠진 상태로 요것만 나왔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tolerance란 단어만 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떠올려요? 이게 문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 내용을 만약에 파악을 못했어도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identify teens, 그러니까 10대를 identify, 확인한대요. In particular, 특히 뭐로써 이제 식별하냐면요. The great beneficiaries of this new cosmopolitanism이라고 나왔죠. 원래 cosmopolitan 하면은 이제 뭐 대도시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cosmopolitanism 하면은 세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별주 단어로 나와 있어요. 즉 이러한 새로운 세계주의의 커다란 수혜자로서 여겨진답니다. 뭐가? 10대들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 5, 60대이신 분들은 사실 디지털 세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뭔가 이 세계화라는 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뭔가 기억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요.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어찌 보면은 이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즉, 이 관대함을 위한 도구니까 SNS는. 그러니까 10대들이 이거를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however 나왔네요. 그러면은 중요하겠죠. 그쵸? 여러분 항상 제가 팁을 주자면요. however, yet, but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표현들 있죠. 그 뒷부분이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When we look, 우리가 볼 때
at how social media is adopted by teens. 자, 10대들에 의해서 이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it becomes clear, 가주어입니다. 분명해진대요. 뭐가? 대절이 분명해진대. 대절을 보면 인터넷이 doesn't level inequality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inequality는 불평등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불평등을 레벨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레벨이 동사로 쓰이면요. 뭔가를 이제 좀 제거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제거하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In any practical or widespread way.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방식이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방식이든 간에 어쨌든 이 인터넷이라는 게 불평등을 없애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진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SNS라는 건 관대함을 위한 도구로서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SNS를 통해서 우리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대들이 역시나 가장 너그러울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쓰는 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럼 뭐가 분명해지냐? 인터넷이라는 게 여기서 인터넷은 결국 소셜미디어를 말하는 거죠. SNS가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는데요.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불평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SNS는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네?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불평등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겠죠.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관대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구나라는 거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불평등이 있다고요, 여전히. 막 우리가 막 욕하는 거야. 어우, 저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뭐 흑인들 어쩌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불평등을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관대함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잖아, 반대. 그러니까 오히려 10대들이 SNS를 하는 걸 보면은 관대함이 없는 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SNS를 통해서 여러 문화를 이해해갖고 아이들이 되게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관대함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럽니까? 아니잖아. 막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막 무슨 게임을 하는데 막 북미 서버 막 이런 들어가서 막 게임했어. 그럼 막 이제 영어로 욕하고 왓더 막 하면서 막 이럴 거라고. 뭐가 관대함이 있어. 됐어?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내용을 보자면요. 여기서 지금 요 however가 나온 문장이 뭐다?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전부 다 뭡니까? 실제로 SNS에서는 불평등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쪽에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음 보면요. 그 패턴이 전부 다 익숙한데요. 그게 바로 뭐냐? 편견이나 racism, 인종차별주의나 아니면 intolerance, 불관용이 pervasive하답니다. pervasive, 만연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윗부분에서 말한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거죠.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그 불평등의 예시로서 뭘 말했습니까? 편견, 인종차별주의, 불관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SNS 보면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Many of the social divisions, 사회적 분열의 다수인데요. That exists in the offline world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오프라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분열의 다수랍니다. 이런 애들이 have been replicated. replicate는 repeat이에요. repeat.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어 왔어요. 그리고 in some cases amplified online. amplify 하면은 확장하는 거거든요. 증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경우에는요 온라인상에서 확대됐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뭐 분쟁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은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했어? 관대함이었잖아. 관대함. 초반부에서는. 근데 관대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온라인에서 이걸 막 이제 더 퍼뜨리는 거야. 오히려 더 확대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랑 와이프랑 막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막 네이트판 이런 데다 막 글 올리는 거야.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대된다는 거야, 온라인상에서. 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se all divisions,
자, 이러한 오래된 분열, 여기서 오래된다라기보다는요 기존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기존의 분열은요, 기존의 분열이라는 건 기존 오프라인 상에서의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오프라인 상에서의 분열은 뭘 형성하냐면 10대들이 경험한대요. 소셜미디어를, 그리고 정보를요. 어떤 정보냐면 그들이 접하는 정보를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한대요. 자, 다시 한번. 그러한 기존의 분열, 즉 기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분열이 온라인에서도 만연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0대들 입장에서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분열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10대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SNS가 지금 많이 퍼져 있어.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나라는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한다라고 쳐봐. 그러면 10대들은 굉장히 수혜를 받은 거겠죠. 왜? SNS를 통해서 저 문화에선 저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때?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싸우고 있다고. 더 분쟁이 심하다는 거야. 그럼 10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보고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동아가 만약에 나 막 인스타를 팔로우를 했어. 근데 내가 인스타에다가 막 흑인을 막 욕해놨어. 막 흑인 새끼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욕해놨어. 그러면 동아가 보고 뭘 배우겠어? 흑인은 안 좋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수혜를 받은 거야? 이게 뭐가 관대함을 위한 도구냐고. 오히려 불평등이 더 퍼질 수 있겠죠. 동아가 그걸 보고 이제 은준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흑인들 안 좋대. 이러면서 은준이 또 딴 놈한테 가고 얘기하는 거야. 야, 흑인들이랑 놀지 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because하고 while 나왔는데 while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뭐만은 반면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이, 즉 SNS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본문에서 기술, 인터넷, 소셜미디어 다 SNS야. SNS가 정말로 허락해준대.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이건 좋은 쪽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SNS는 어쨌든간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그런 반면에 그것은 여전히 어떻다? 기존의 관계를 강화시킨대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 이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관대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온라인 기술은요, 아까 말했죠? 불평등을 확대시키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즉 기존의 관계가 강화된다는 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불평등한 그런 관계, 됐어요? 불평등한 그런 분열된 관계, 이게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와이프랑 싸웠어. 그럼 그냥 오프라인상에서 싸우고 그냥 끝나고 다시 화해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와이프가 그거를 막 네이트판에 올렸어. 근데 내가 그걸 봤어. 이거 왜 올리냐? 이러면서 더 싸움이 난다고. 됐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관계가 강화된다라는 거는 그 분열된 관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 It does. 그것은 정말로 enable, 가능하게 한대. 새로운 타입의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한대요.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보라는 건 당연히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겠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접근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은요, uneven하다고 나왔는데 even이 평평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한, fair야, fair. on이 붙었으니까 불공평한이겠죠. 불공평하답니다. at best. 이 at best라는 표현은 얘들아 부정적인 표현이다. 부정적인 표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껏해야 이런 뜻이야. 기껏해야. 됐어? 그러니까 최고로 좋아봐야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최고로 좋아봐야 아무리 잘해봤자 불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오프라인에서의 불공평함이 온라인에서 불공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소재는 소셜미디어는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평등에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겠죠. 불평등이 됐든 사회적 분열이 됐든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표현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분쟁이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확대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가장 이 글의 제목으로 적합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에 온라인이라는 거는 SNS라는 건 관대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어떤 이제 사람들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럼 답이 몇 번일까? 네, 5번이 답입니다. 자, 오프라인 소셜 디비전스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분열이죠. 근데 mirrored in and magnified, 이 magnify가 확대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n teen social media, 10대의 소셜 미디어에서 반영되고 확대된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분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은 되게 쉬워요. 2번이 조금 어려웠고요. 3번은 되게 쉽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첫 문장에서 소재, 파악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지 가볼게요. 첫 문장이 길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또 하나 팁을 줄게. 첫 문장이 길잖아. 그럼 보통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아닌 경우도 있어 당연히.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문장이 길게 나오면 진짜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We're often told. 우리는 보통 듣는답니다. 얘들아, 이런 표현 자체가 통념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우리는 흔히 듣는데요. 그러면은 흔히 뭐뭐라고 듣는데, 그럼 뭐뭐라고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듣냐면요, There's no innovation, 혁신이 없다고 듣는데요. With 뭐 없다면은 competition, 경쟁이 없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는데, 그리고 그것은요 absurd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없답니다. 터무니없대요. 자, 터무니없는데 given them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과학에서 그리고 기술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의 대부분이 have resulted from 비롯되었답니다. 어디에서? 연구의 공유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여기에서 기분이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서 좀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분사구문인데 이 기분 자체가 considering이랑 같은 뜻이야, 얘들아. considering 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야. 뭐뭐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대절이어를 고려해 보면은 되게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지금 통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통념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 내용이잖아.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말했잖아. 이 내용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치 이하 내용이 뭐야? 여기가 반박이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왜? 아니, 경쟁 없이는 혁신 따윈 없다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들어. 근데 그게 이상하다며. 됐어? 그럼 이상하다는 거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빨간색 부분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온 게 바로 뭐야? 이게 주제야, 주제. 됐어?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경쟁 없이 혁신은 없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이 말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대절의 주어를 봐봐.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s야. 주어가 혁신이야. 그러면은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절의 주어로서 혁신이 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글에서 주요 소재는 당연히 혁신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혁신이 비롯된대요. 어디에서? 공유에서 비롯된대요. 아, 혁신은 공유에서 비롯된다. 됐어? 이거야 이거. 이게 사실상 주제예요. 이게 주제야. 됐어? Across academic silos, national borders, and language barrie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학문의 영역이라든가 국경이라든가 언어적인 장벽 이런 거를 across 넘어서서 연구의 공유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다? 혁신이다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은 경쟁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죠. 경쟁. 이 경쟁이라는 말과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라는 말은요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됐어?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경쟁이라는 말 뜻은요.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이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개인적이라는 거.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우랑 경쟁을 해. 너랑 나랑 성적 놓고 경쟁해야 돼. 야 우리 경쟁하는 사이인데 한번 같이 잘해보자. 자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런다고요? 아니잖아요. 너는 너대로 해봐. 나는 나대로 할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경쟁이잖아. 그치? 결국 경쟁이란 건 뭐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라는 건 뭡니까? 협력이죠. 협력.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과 공유가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두 개가 반대라고 반대. 이해되셨죠? 근데 혁신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 경쟁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됐어? 첫 문장에 나왔어. 그러면요 사실은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다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 주제 문제로 나왔다면 이 첫 문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아니죠. 일단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in truth 사실은 no great innovations occur in isolation. 그러면 어떠한 위대한 혁신도 고립 상태에서 발생하진 않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립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겠어요? 그렇죠. 경쟁이랑 똑같은 말이죠. 고립. 됐나요? 저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나는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I가 처음 등장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시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까지 일단 실컷 얘기했어. 주제 얘기했어. 뭔 얘기했어? 혁신은 어떻게 발생한다? 협력을 통해 발생한다고요. 공유를 통해 발생한다고요. 이미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필자의 개인적 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개인적으로 내가 have been asked, 요청을 받았을 때 to sign 하도록요. 어디에다가 an awfully large number of non-disclosure agreements. 자, 여기에서 끔찍하게 많은 기밀 유지 협약서랍니다. 됐어요? 이 agreement가 우리가 흔히 동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의로 알고 있으면 초딩이고요. 뭔가 협의, 합의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합의. agreement가 합의라는 거는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자면요. 뭔가 계약과 관련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계약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이렇게 할게, 넌 이렇게 하자. 합의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greement가 계약과 관련된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n-disclosure 여기서 non-disclosure가 뭐 기밀 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기밀 유지 뭐 협약서 이렇게 나왔잖아. 말이 어렵죠. 이런 뭐 기밀 유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non-disclosure니까 disclosure는 뭔가를 표출하는 건데 non이니까 표출하지 말라는 거야. 됐어? 그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우지 말라는 뭔가를 이제 공개하지 말라는 합의서에다가 사인하도록 요청을 받았대요. 다른 연구원들로부터요. 자, terrified that their ideas will get out. 여기 딱 나왔죠. 그들의 아이디어가 뭔가 get out이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것을 terrified, 두려워하는 그런 연구원들로부터 야, 너 여기다가 기밀 유지 서약서 서명해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청받은 내용은 결국에는 요 내용이죠. 그렇죠? 공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공유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뭡니까? 이 내용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뒷내용에 뭐가 나와야 돼?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요. But 그러나 in truth 사실은 I found 나는 발견했어. 이러한 접근이 counterproductive하다고요. 별주로 나와 있죠? 역효과를 낸다고. 딱 나왔잖아. 안 좋다고 나왔잖아. 안 좋은 말 나왔죠. 이렇게 경쟁해봤자 이게 뭐가 좋겠냐. 이거 기밀 유지 해봤자 뭐가 좋겠냐. 이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hold their cards close to the vest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문제로 나온 건데요.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의 카드를 홀드하고 있대요. 어딘가 이렇게 쥐고 있대. Too close to the vest. Too close. 너무 가까이. 어디에다가? 그들의 vest에다가. 조끼에다가. 그들의 조끼에다가 너무나 가까이 카드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래. 말이 좀 어렵죠? 일단 해석해볼게. 이 사람들은요, are rarely the ones. 굉장히 드물답니다.
어떤 경우가 드무냐면요. play the winning hand. 그러니까 이기는 패를 뭔가 가지고 있을 그럴 경우가 드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 못해도 돼요. 그리고 얘가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우린 풀 수 있어요. 왜 풀 수 있냐? 초반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공유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 글에서는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됐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뒷내용을 보면은 이기는 게 흔하지 않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 이기는 게 rarely야 돼. rarely.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이 밑줄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못해도 아 얘랑 관련 있는 표현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해도 앞에 있는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찍독찍해를 못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밑줄 부분은 얘랑 관련이 있어야겠죠. 됐어? 경쟁하려고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야. 반대로 말하면 공유를 안 하려고 해. 협력을 안 하려고 해. 이런 게 정답이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2번. 그렇죠. 2번이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 함축의 밑줄은 어떻습니까? 주제를 아니까 정확한 해석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뒷내용 좀 더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It is when 하고 나왔거든요. 이 문장이 좀 길죠. It is랑 that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It is that. 이게 뭐냐면요. 강조구문이에요.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러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겁나 길죠? 우리가 보통 강조를 할 때는 명사나 부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부사절, 왼절이 강조된 겁니다. 왼절. 그래서 대절이하는 바로 괄호할 때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다시 대절이하는 바로 괄호할 때이다. 됐어? 그럼 대절이하를 먼저 해석해볼게. Suddenly the real potential starts to emerge. emerge라는 건 뭔가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갑자기 진정한 포텐셜이 드러나기를 시작한대요. 야, 그러면 진정한 잠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건, 잠재성이라는 건 성공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성공에 관련된 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로 하면은 혁신이 되겠죠. 됐어요? 혁신이란 게 뭐야? 확 이렇게 좋게 바뀌는 게 혁신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잠재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 포텐셜이 결국에는 혁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혁신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럴 때랍니다. 그러면은 혁신이 발생하는 건 언제나 공유할 때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 We share. 딱 보이죠? 됐어요? 공유에 관련된 표현도 어디 있는지 볼까요? 우리가 공유할 때래요. 또 뭐가 나왔어요? 피드백을 추구할 때래요. 얘들아, 피드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야, 나 잘했는지 안 못했는지 말 좀 해봐봐. 이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나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협력이죠? 됐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Trial our idea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까지. 됐어? With users래요. 됐어?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 왜? 우리의 뭔가 아이디어를 try 하려고 한대요. 시도를 하려고 한대. 어떻게 근데? 잠재적인 유저들과 함께. 됐어요? 선생님, 잠재적인 유저가 뭔데요? 몰라도 돼. 상관없어. 어쨌든 사용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시도한다라고 했잖아.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뭐야? 협력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혁신이라는 건 협력 또는 공유로부터 발생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주제를 좀 길게 재진술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번 여기까지 봤고,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단어 시험을 4번까지 볼 건데 4번을 안 하고 어떻게 단어 시험을 봐? 어? 뭐라고? 아니야, 4번까지 이미 뽑았어. 그냥 단어 하나 4번까지 외울게요. 미리 예습하는 느낌. 아,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숙제를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1월 5일이네.
그리고 그 월요일날 내가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적표들 보내세요. 각자 내신 대비 담당 쌤한테. 선생님은 그렇지? 너네 나한테 보내. 네. 알겠죠? 네. 내신 대비 담당했던 선생님들한테 성적표 나왔냐 근데? 성적표 다 보내세요. 전 과목 다. 자,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에서 4번까지 그냥 제가 편의상 쓸게요. 그냥 지시사항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지시사항들 모두 할 것. 지시사항은 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는 좀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세요. 직접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문에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자, 그리고 그 뒷부분 5에서 8번까지 여기도 똑같은데요. 다만 추가되는 게 문제풀이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지시사항 전부 다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소재를 한번 써보시고 주제문에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단어는 제가 요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이거 없나? 자, 그래서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단어 시험 어떻게 볼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별거 없고요. 단어 시험은 일단 딱 어떻게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딱 50개가 나왔는데 어쨌든 시험은 50개를 볼 거고요. 뜻만 볼 겁니다. 뜻만 볼 거예요. 영어 쓰는 거 안 볼 겁니다. 뜻만 볼 거고요. 내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1에서 4번 단어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뜻만 외우시면 되겠고 퍼트라인은 사실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뭐 단어가 별로 안 어려워서요. 퍼트라인은 뭐 한 개? 아니면 이전 단어가 이전 단어가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연락을 아니야. 뜻만 외우는 거잖아. 뜻만. 선생님 외울 때도 선생님 제 유의어 그때 엄청 조졌었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건 개수가 많았잖아요. 50개밖에 안 되잖아. 그지? 일주일이나 시간 주는데. 그지? 동료가. 빨리 대답해. 그래서 어쨌든 단어 퍼트라인은 5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제가 5개는 예상하고요. 한 2개 내지 3개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민하고 다음 시간에 그 시험지에다 써놓을게요. 퍼트라인 몇 개 써놓을게요. 퍼트라인 연계가 돼 있는데 내가 연계를 왜 생각 못했지? 그러네. 빵개를 써도 되잖아. 준이야, 내가 얼마 전에 보내준 거 봤지? 어제 카톡 보낸 거? 생각만 안 했다. 아니 내가 예약 잡아줄게. 무슨 이야기야? 백신. 근데 이제 백신 안 맞아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내가 보내줬어요. 저도 보내셨어요. 자, 좀 일찍 끝내주죠. 뭐.